돈이 좀 있는 부자들도 부동산 잘못 투자했다가 한 방에 알거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 3월 강남구 역삼동 5층짜리 꼬마 빌딩을 120억에 매수한 A씨는 6월부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매수한 지 3개월 만에 빌딩을 통임대하던 임차인이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통임대는 한 임차인이 건물을 통째로 빌리는 경우를 말하죠. 통임대로 건물을 살 때 공실률이 0%라는 부분이 매우 매력적이어서 A씨는 너무 기쁜 마음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임대는 임차인이 계속 있으면 정말 좋지만 만약 나가게 되면 공실률이 100%가 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한 명의 임차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변심하면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강남 핵심 입지 120억짜리 건물의 수익이 수개월째 0원인데 매월 나가는 관리비와 이자 비용만 수천만 원 마련하느라 A씨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 강남에서 꼬마 빌딩 주인이 바뀐 뒤 몇 달 만에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최악이고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실률이 0%라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본인이 투자한 권리금, 인테리어 등 비용 부담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강남 이면도로에 있는 중소형 빌딩 상가들도 곳곳에 임대문에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1층 상가에도 수년째 붙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실이 지속되다 보니 건물주들의 임차인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강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차인을 잡기 위해 시설비 지원, 1년 무상임대 등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찾거나 임차인이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작년 8월 거래된 서울 서초동 5층짜리 빌딩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매각 당시에 한 회사와 월 3천만 원의 통임대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주인이 바뀌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최근 월 2,400만 원의 임대료를 낮춰 내놨지만 아직까지도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등 시설이 모두 갖춰진 신축 빌딩이라 임차인이 바로 구해질 줄 알았지만 2,400만 원에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으로 유명한 한 유튜버가 비싼 임대료로 통임대할 임차인을 구해 빌딩 가치를 부풀린 뒤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니 전에 가게를 팔 때 비싸게 팔기 위해 가짜 손님을 고용해 문 앞에 줄 서게 하는 수법이 있었는데 그걸 똑같이 건물 매매에 적용해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은가 상관없이 돈이 많아도 당하고 돈이 없어도 당하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수년 전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국에 꼬마 빌딩 열풍이 불었습니다. 재테크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서점 재테크 코너에 가면 꼬마 빌딩 투자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고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한 신문기사도 많았고 관련 강좌도 성황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꼬마 빌딩 거래 금액이 37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때 언론에서 사상 최고치 신고가 이런 뉴스들이 도배가 되면 항상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대부분 꼭지이기 때문입니다. 꼬마 빌딩은 통상적으로 가격 100억 이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4, 5층짜리 건물을 말합니다. 보통 꼬마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장점은 주택 대비 대출이 잘 나오고 세금은 적게 나옵니다. 아파트와 달리 DSR 규제가 없어 소득 금액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되지 않고 매매가의 50% 전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승기 저금리 시기에는 작은 돈으로 최대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초과 수익에도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주택시장 규제가 심해지자 오피스텔, 꼬마 빌딩도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던 주택과 달리 상업용 건물의 경우 공시가가 80억 미만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도 건물수에 상관없이 4.6% 부과되어 3주택 이상부터 8.5%에서 12% 달하는 주택보다 세부담이 덜합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꼬마 빌딩은 돈 좀 있는 부자들과 법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핫한 투자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의 꼬마 빌딩 투자 성공 사례를 뉴스를 통해 수도 없이 접했을 겁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30억에서 40억 하는 상황에서 꼬마 빌딩 투자는 아파트 한 채 값으로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습니다.
강남에 사는 50대 B씨는 아파트 투자로 번 돈과 대출금을 더해 서울 교대역 근처 꼬마 빌딩을 5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 매우 낡아 2층, 3층이 공실 상태였습니다. A씨는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총 2억 원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공사 이후 공실은 오피스와 상가로 채워졌고 월 700만 원 받던 임대료는 월 1,500만 원 수준으로 수익이 단숨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물 가격도 주변 시세 대비 80억 이상 호가가 형성되어 매각 차익이 약 30억 정도입니다. 저금리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꼬마 빌딩 투자에 뛰어들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 초반 강남 3구 꼬마 빌딩 평당 5천만 원, 6천만 원대에서 2021년 12월 1억 4,200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3년 사이에 2.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좋네요.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8.4% 수준으로 팬데믹인 작년 1분기 9.5%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투자 수익률 역시 올해 2분기 기준 0.75%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요즘 은행에 돈을 맡겨도 최소한 이자 5%는 받는데 강남에 100억 넘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의 수익률이 고작 0.75%입니다. 빌딩 가격 상승에 따라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높이다 보니 새 들어 사는 임차인들도 임차료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왔습니다. 최근 빌딩 투자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금리가 크게 뛰면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빌딩을 처분하는 건물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강남구 양재동 꼬마 빌딩이 113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양재시민 의수역과 양재천 사이에 있고 대지 133제곱미터의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입니다. 3명이 응찰해 10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에도 경매로 나왔다 133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9개월 만에 채무자의 개인 사정으로 다시 경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주인 채무자는 경매를 다시 진행시켜 9개월 만에 20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꼬마 빌딩 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9월에만 300억 이하 꼬마 빌딩 경매 매물이 8건, 10월은 20일 기준 이미 11건으로 4년 내 최대입니다. 경매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던 강남 꼬마 빌딩들도 경매 매물로 나오고 심지어 모두 유찰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꼬마 빌딩 가격이 우상향하던 시절 건물주들은 대환대출을 반복해가며 대출 금액을 늘리고 소유권 유지가 가능했지만 최근 들어 이마저도 어려워졌어요. 계속되는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힘들어진 건물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내년 상반기 꼬마 빌딩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는 40년 이상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투자 방향이었습니다. 기대 이하의 은행 예적금 수익률, 저평가된 주식시장, 그래도 부동산만한 게 없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수익용 부동산을 사서 행복한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은 누구나 꿈꾸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9% 가까이 되는 공실률, 1%도 안 되는 수익률에 20년, 30년 이상 되는 내 노후를 믿고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온라인 거래와 배달이 활성화되며 상가 수요는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남 상가조차도 장사 안 되어 폐업하고 공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가, 꼬마 빌딩 공실률이 증가하고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어 입지와 임대 수익률 등을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도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짜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안 좋고 이자율이 오를 때에는 예적금을 들거나 현금을 확보해두고 다음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